여러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지금 리플 XRP를 둘러싸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희망회로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수치와 데이터에 기반한 한 논리라며 강력한 확신을 보이고 있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리플 XRP 943달러 시나리오의 충격적인 실체에 대한 것입니다. 리플. 정말 논쟁도 많고 관심도 뜨거운 자산이죠. 사실 이미 가격은 엄청나게 오른 상태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600원에서 많아야 1000원 언저리에서 움직이던 가격이 지금은 수많은 조정 위협 속에서도 쌈달러, 우리 돈으로 4000원 주변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5배 이상 상승한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난 10년간 이더리움이 보여준 폭발적인 성장을 생각하면 XRP의 쌈달러라는 숫자는 어딘가 아쉬움을 남기는 게 사실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정서가 분명히 느껴지고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작년 미국 대선 이후 HRP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부터 새로운 기대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올스 올라, 가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는 급격한 상승장의 초입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죠. 한 시장 분석가는 XRP의 지난 1년간의 상승세를 보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다가 한순간에 급변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이죠. 과연 오랜 기다림 끝에 한 번에 모든 가치를 재평가받는 리밸루에이션 랠리가 시작되려는 걸까요? XRP 커뮤니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기대 섞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올스, 즉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원샷의 줄임말로 마치 스위치를 탁 올리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는 것처럼 가격이 폭등할 거라는 가설입니다. 2023년까지 SEC와의 지긋지긋한 소송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억눌려 있었는데 작년부터 올해 들어 급격한 반등을 보이면서 이 올스 가설이 다시금 강력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기대감의 배경에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리플 소송 종료로 인한 규제 리스크 해소입니다. 발목을 잡던 가장 큰 족쇄가 풀린 셈이니까요. 여기에 기관들의 수용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XRP를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닌 결제 네트워크로 다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나 미국에서 XRP 관련 현물 ETF가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지금이 바로 초기 진입 시점이다. 앞으로 다가올 빅뱅에 엄청난 과실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극도로 과소평가되었던 XRP가 단번에 제 가치를 찾아갈 것이라는 강력한 내러티브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이런 기대감을 넘어서 최근 XRP 홀더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던 943달러 시나리오는 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이 숫자는 그냥 누군가가 던진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바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과거 발언을 특정 모델에 대입해서 산출했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데요. 갈링하우스는 과거 한 행사에서 이런 취지의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향후 5년 안에 XRP가 현재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즉 스위프트 쉬프트의 연간 거래 대량의 무려 14%를 흡수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한 애널리스트가 바로 이 발언을 기반으로 아주 공격적인 가격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놀라운데요. 현재 스위프트를 통해 연간 처리되는 자금 흐름이 무려 21.5경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만약 XRP가 이 중에서 14%에 해당하는 210조 달러 상당의 결제를 정말로 끌어들인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가정을 바탕으로 한 애널리스트가 몇 가지 시나리오를 계산했습니다. 먼저 보수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전 세계 결제 흐름을 약 530조 달러로 보고 이 중 단 1%만 XRP가 처리하게 되더라도 토큰 한 개당 96달러의 가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1%만 가져와도 100달러에 육박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공격적인 시나리오가 바로 943달러 이야기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현재 유통되는 XRP 물량 중에서 기관들이 장기 보유해서 사실상 시장에 풀리지 않는 물량을 제외하고 실제 효과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을 56억 개로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유동성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몰릴 경우 XRP 한 개 가격이 무려 943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낙관적인 계산치를 내놓은 겁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이 계산 결과에 열광하면서 이건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니라 수치로 명확하게 뒷받침된 논리다 라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차분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XRP 한 개가 943달러가 된다면 시가총액은 무려 56조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냐면 현재 전 세계 모든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과 맞먹거나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단일 자산 하나가 단기간에 도달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숫자라는 거죠. 설사 스위프트 물량의 14%를 XRP가 정말로 담당하게 된다고 해도 그 거래량과 가치가 곧바로 XRP의 시가총액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 시나리오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XRP가 단순히 여러 결제 수단 중 하나가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전제 조건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규제 문제, 수많은 글로벌 은행들의 채택 여부, 그리고 리플과 경쟁하는 다른 네트워크들의 부상 같은 정말 수많은 변수들을 모두 통과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본인도 943달러라는 수치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XRP의 활용도가 금융 인프라 전반으로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라는 큰 그림을 제시하면서 14%라는 숫자를 예시로 들었을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시나리오는 XRP 가치 평가에 대한 상상력의 극한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긴 하지만 동시에 어디까지나 숫자 놀이일 뿐이다 라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대한 담론이 과연 현실 세계의 실제 자금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항상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현실의 자금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례들이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신호는 XRP가 아닌 다른 자산들에서 먼저 포착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비자와 스트라이프가 참여한 폴드 비트코인 리워드 신용카드 출시 소식입니다. 이건 가상자산 시장이 드디어 실제 소비자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카드는 결제 금액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적립해주는 혁신적인 신용카드인데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비자 바이사와 스트라이프라는 전 세계적인 결제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직접 손을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전통 금융의 거인들이 비트코인 보상 카드 출시에 직접 참여해서 그 인프라를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이 카드의 보상 구조를 보면 정말 파격적인데요. 카드로 결제하면 기본적으로 2%의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즉시 적립해주고 만약 폴드의 체크 계좌로 카드 대금을 상환하면 추가로 1.55%를 더 얹어줘서 총 3.5%의 비트코인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마존, 타겟, 스타벅스, 우버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주요 제휴처에서 사용하면 최대 10%까지 비트코인을 적립해준다고 합니다. 10%면 일반 신용카드의 캐시백 혜택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죠. 평소처럼 쇼핑만 해도 알아서 비트코인을 모아준다는 컨셉으로 투자를 전혀 모르는 일반 소비자들조차 일상적인 지출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는 통로가 열린 겁니다. 이게 그냥 계획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폴드 측 발표에 따르면 이미 그동안 누적으로 31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규모의 결제를 처리했고 8,300만 달러, 약 1,10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리워드로 이용자들에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 소비 활동이 암호화폐 구매로 직접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번 신용카드 출시는 이런 흐름을 한층 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자의 암호화폐 부문 책임자는 이번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이 쇼핑하면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라고 강조했고 스트라이프 역시 이번 카드를 차사 카드 발급 플랫폼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현실 유동성의 흐름은 바로 솔라나에 대한 기관급 매수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가 회사 자금으로 솔라나 토큰을 대량으로 매입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미국의 의료기기 업체인 헬리우스 메디컬인데요. 이 회사는 최근 무려 76만 개가 넘는 솔라나 토큰을 매수해서 기업의 공식 자산, 즉 트레저리에 편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평균 매입 단가를 고려하면 총 구매 금액이 억 6,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2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헬리우스는 총 5억 달러 규모의 솔라나 자산 전략을 채택해서 아직 남은 3억 3,500만 달러의 현금을 추가 매수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나스닥 상장사가 전례 없는 규모의 알트코인 투자를 시작한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헬리우스 메디컬의 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는데요. 단숨에 141%나 폭등했다가 이후 솔라나 가격 조정과 함께 일부 되돌림이 나오긴 했지만 이건 전통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조차 이제는 회사의 암호화폐 매수 소식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 재미있는 그림은 판테라 캐피탈 같은 유명 크립토 펀드들이 이 헬리우스의 사모 투자에 자금을 댔다는 점입니다. 즉 크립토 펀드와 나스닥 상장사가 서로 짝을 이뤄서 알트코인을 대량 매수하는 아주 흥미로운 협력 모델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다면 왜 하필 솔라나였을까요? 솔라나 블록체인은 NFT와 디파이, 그리고 최근 급부상하는 토큰화 자산 분야에서 그 기술력과 생태계 규모를 인정받아 이미 시가총액 탑 10안에 들어있는 강력한 플랫폼입니다. 헬리우스 경영진은 솔라나 생태계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으며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판테라 캐피탈 측은 시장을 면밀히 보면서 낮은 단계 초기 물량을 확보했고 대부분의 자금은 향후 더 좋은 기회를 보고 투입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건 아주 전략적인 분할, 매수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요컨대 이들은 솔라나를 단기 투자 자산이 아닌 장기적인 기업 핵심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이 비교적 저렴한 초기 진입 구간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헬리우스의 솔라나 매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정말 남다릅니다. 과거에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담은 기업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주류 알트코인을 그것도 본업이 전혀 상관없는 의료기기 회사가 기업 금고 자산으로 편입한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관 투자자들의 관점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암호화폐를 더 이상 이색적인 투자가 아니라 기업의 핵심 자산 전략의 일부로 고려하는 움직임이 속도는 느리지만 분명히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사례는 XRP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결국 어떤 암호화폐 자산이 실제 자금을 끌어들이는가가 향후 그 자산의 지속적인 가치 상승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XRP는 과연 이런 식의 직접적인 투자 유입이나 기업 수용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바로 제도권 자금의 유입을 이끌어낼 트리거입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후보는 단연 미국 SEC의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입니다. 만약 올해 10월 중순이나 말에 100% XRP 현물 ETF가 상장된다면 이건 앞서 말씀드린 폴드카드 이상의 거대한 리테일 자금 유입 경로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선물 ETF는 이미 승인이 됐죠. 여기에 현물 ETF까지 등장할 경우 미국의 401k 같은 거대한 퇴직연금, 즉 간접 투자 자금이 XRP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EC가 과거 비트코인 ETF들을 한꺼번에 승인했던 것처럼 여러 XRP ETF들을 동시에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그동안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던 XRP의 여러 내러티브에 실체를 부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글로벌 은행들이 실제로 XRP를 얼마나 활용하는지가 가시화되는 것입니다. 리플이 추진하는 국제 송금망에 XRP가 더욱 깊숙이 결합되어서 실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건 943달러 시나리오 같은 장밋빛 전망에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다만 현재까지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XRP를 대규모로 활용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일본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제 결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XRP 단독의 역할이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이제는 전폭적인 채택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XRP 역시 그 거대한 흐름의 주인공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분명한데요. 이 영상을 접하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공적인 투자란 그저 차트 몇 번, 뉴스 몇 줄 훑어보는 것만으로 냉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러한 고충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영상보다 신속하게 핵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무료 소통방을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투자 활동에 필수적인 내용들을 지체 없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제가 직접 분석하는 차트에 기술적 관점 또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장 결정적인 혜택은 바로 XRP 외에도 상당한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주요 종목들까지 함께 알려드린다는 점입니다. 제가 늘 XRP의 비중을 강조하기는 하나 단일 종목의 모든 것을 거는 식의 투자는 피하셔야 합니다. 장래성은 뛰어나지만 아직 시장에서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종목들에도 자산을 배분하셔야 다른 이들이 10%, 30%의 이익을 볼 때 우리는 2배, 3배, 나아가 10배 이상의 결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 절차는 매우 단순합니다. 현재 시청 중인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 하단 설명란의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설문과 연락처를 기입하는 양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해당 양식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보내주시면 확인 즉시 참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없이 전액 무료로 진행되오니 부담 없이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실 경우 안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제출 전 반드시 재차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